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벌써 일주일이 또 흘렀습니다. 네, 벌써 이제 며칠 뒤면 8월이에요. 그니까요. 이제 1년의 반도 안 남은 거죠. 뭔가 코로나 4단계로 격상되면서 네. 많은 분들이 많은 또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까지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훈 작가님은 혹시 4단계 된 기간 동안 인상의 변화 없으셨나요? 거의 수업들이 다 온라인으로 변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가까운 사람도 못 만난다는 그게 좀 커서 못 읽었던 책들을 조금 더 찾아 읽기도 하고 집안을 조금씩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그쵸. 근데 왜 옷 정리는 해도 이렇게 매번 흐트러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니까요. 매번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런 걸까요? 그냥 쑤셔넣는 것 같긴 한데. 글지원 작가님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변경하지는 않고 그냥 수업 자체가 취소된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7월 말에 예정이었던 휴양림 여행이 취소됐다거나 뭐 이런 게 많아서 그냥 원고 작업하라는 신에 계시다 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비슷하리라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4단계 격상 단계와 그리고 지금 이 시국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주제를 뽑아왔는데요. 글지만 작가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106화 실천과 지속 가능한 재활용입니다. 네. 사실 재활용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플라스틱 이런 주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4단계가 되다 보니까 다들 밖에서 못 만나고 집에서 만나면 배달을 시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재활용 용기를 또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활용에 대한 관심들이 날로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배달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카페에서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제가 스타벅스를 어플을 많이 쓰는데 아예 제주 매장들은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겠다 이런 공지를 봤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최근에 분리수거라는 말 대신 저희가 분리배출이라고 단어가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사실 저희가 쓰레기를 수거하진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배출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분리배출이라고 바뀌었다고 하고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우리가 하는 재활용 모두 재활용되지 않는다 이런 맞아요. 기사가 한창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닦아서 버렸는데 뭐 재활용이 안 된다니 막 이런 말이 있길래 제가 몇 가지 사실을 좀 찾아봤거든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투명 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해서 버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투명 페트병은 그 전체 80%가 재활용이 될 정도로 재활용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따로 분류를 해서 재활용률을 높여서 뭐 섬유 재질이나 아니면 부직포 같은 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의류 업체에서 수요가 되게 높대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따로 버려주는 게 좋다라는 기사를 또 봤고요. 그리고 아무리 플라스틱이 재활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물질이 묻어있으면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빡빡 닦아서 이제 툭툭 건조시켜서 버리는 게 또 좋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흔적이 남은 막 김치찌개 같은 거 시키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분리수거함에 버리지 말고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처럼 취급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 맨날 붙어있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네. 그 물티슈 변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분해되는데 뭐 100년이 걸립니다. 맞아요. 그런 걸 보고서 물티슈도 환경에 좋진 않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 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물티슈 대신에 대나무 물티슈라는 걸 판매를 해요. 오. 그래서 이제 성분이 대나무인 거죠. 그래서 네. 분해도 되게 잘 되고 환경에도 무해하다고 해서 사는데 가격이 한 5배? 일반 물티슈의 10배 정도 되는데 저희 어머니를 쿡쿡 찔려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냥 똑같아요. 근데 이제 환경에 일조를 한다 하는 생각에 그냥 비싸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급화되지가 많이 않아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가격이 조금 높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약간 단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쓰고 하다 보면은 장점을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런 날을 꿈꿔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카페들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런 네. 부분을 찾아봤는데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 카페의 경우에는 안 쓰는 텀블러를 기증받아서 음료를 담아주고 회수를 해서 다시 세척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또 다회용기에 판매하고 이런 방법을 쓰더라고요. 네네. 무포장 가게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한 달에 150잔의 일회용 컵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네요. 그죠. 요즘에는 다회용기를 빌려주고 굉장히 깨끗하게 세척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집에서 갖고 있는 반찬통 같은 거 있죠. 네.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뭐 글라스락 같은 거 그런 다회용기를 가져가면은 카페에서 케이크나 쿠키를 담아주는 걸 요즘에 생각보다 많이 보실 거예요. 진짜요? 근데 너무 예뻐요. 귀엽고. 음. 뭔가 내가 가져간 그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제 한 번도 버리지 않고 먹고 바로 씻어버릴 수 있는 그쵸. 그런 케이크를 담아오는 게 전 너무너무 예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죄책감도 없고 쓰레기 그러니까요. 버리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카페에 방문하시기 전에 포장을 해와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회용기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문의해 보시고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냥 다회용기 가져가고 여기 담아주세요 하면은 싫다고 하실 사장님은 없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일반적으로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서브웨이라고 다들 아시죠? 네네. 그 샌드위치 가게에서 샐러드를 먹게 되면은 저는 다회용기 제가 그냥 갖고 있는 도시락통을 가져가서 담아달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럼 되게 신기해 하시면서 담아주세요. 네, 뭔가 용량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담아주시는 분들도 재밌네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이번 주제에 맞춰서 저희 책 추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줄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줄이고 현재 갖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마치 한 회사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나서 클라이언트와 수행해 나가는 일처럼. 그래서 저희 모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노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내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저는 오늘 주제에 맞춰 휘뚜루마뚜루 글로벌 연사 소속사에서의 10년 이지윤 작가님의 책을 갖고 왔습니다. 네네. 책이 표지가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금색의 유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번쩍번쩍하고 네. 휘뚜루마뚜루라는 굉장히 재밌는 또 단어가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초반 프롤로그에서 밝히신 대로 휘뚜루마뚜루의 표준국어 대사전 정의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구 해치우는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 일 그냥 휘뚜루마뚜루 해버렸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되게 귀여운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지윤 작가님은 지난 10년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다라고 하면서 휘뚜루마뚜루라는 단어를 선택하셨다고 하고요. 이 책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단어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 연사는 연설을 하는 사람을 의미를 하고요. 네. 예를 들면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폴 크루그먼 교수, 201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러버트 실러 교수 등 다양한 인물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스피커 뷰로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책 속에 설명을 드리자면 스피커 뷰로란 연사 소속사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소속사가 있고 매니저가 있듯이 외국에서는 전문가들과 학자들도 그들의 이미지와 일정을 관리해주는 소속사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에이전시 같은 걸까요? 그죠. 굉장히 정확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자인 이지윤 작가님은 국내 유일의 스피커 뷰로의 첫 번째 아시아 지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책은 빌딩, 시작하기, 러닝, 습득하기, 언더스탠딩, 티키타카, 디파이닝, 궤도 진입으로 총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사를 판매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새로운 연사를 발굴하는 작업이라든지 일시적인 트렌드에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연사와의 계약에 대한 이야기, 콘텐츠는 좋으나 경험 부족으로 내용 전달 능력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베이션이라는 VR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연사들한테 말하기 연습을 진행한다고도 하네요. 오, 정말 연사를 키워내시네요. 네, 연습생이라고도 표현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소속사 개념으로 진행이 되는구나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 외에도 스피커 뷰로를 이끌며 우리가 몰랐던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저희가 스피커 뷰로의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주제의 재활용 혹은 환경을 연사라 생각한다면 저희가 환경, 재활용과 어떻게 소통을 지속해야 하는지 무작정 부딪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책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그죠. 그런 직업군이라 너무 신기했어요. 네, 정말 신기하고 책에 대한 호기심이 들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대로 쓰셨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웃음이 나는 게 네. 지연 작가님이 책을 넘기실 때마다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그래서 제 얼굴에도 금색이 비쳐가지고 책이 번쩍번쩍하네요, 정말. 재밌는 경험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너무 즐거운 경험입니다. 저는 또 이 주제에 이런 책이라고 하실 만한 책을 가져왔는데 네. 어린이라는 세계라고 하고요. 네네. 이제 저자는 김소영 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한창 되게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분들이 읽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요즘에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분들이 보시고 계시길래 그러면 나도 한번 읽어볼까 하고 사게 됐고요. 그리고 일단 저자 소개를 먼저 해보자면 김소영 작가님은 어린이 책 편집자 그리고 현재는 독서교실 선생님으로 20년 남짓 일을 하신 분이라고 해요. 네. 완전 베테랑이시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책을 내도 되는지를 이제 허락을 구하셨는데 아이들이 막 선생님이 작가가 된다니까 신기해하기도 하고 또 다 쓰느라 팔 아팠겠다고 귀여워요. 네, 위로해주는 아이도 있었다고 해요. 네. 사실 책을 읽으면서 옛날의 기억이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는 뭐든지 다 새로워서 뭐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는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옛날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는 이제 에피소드가 첫 번째로 또 나왔던 게 아이가 이제 신발끈을 묶느라 이제 낑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작가님이 보면서 이제 어른이 되면 차차 쉬워질 거야 하면서 이제 아이를 좀 다독였대요. 근데 아이가 하는 말이 사실 지금도 묶을 수 있어요. 어른은 빨리 할 수 있고 어린이는 시간이 걸리는 것만 달라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못하는 게 아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걸릴 뿐이다라는 걸 이제 어른한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사실 어린이가 약간 자꾸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보살펴야 될 대상으로 여겼던 것 같은데 이런 말 보면서 그치. 이 아이도 결국 하나의 몫을 하는 사람이지라는 거를 이제 또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작가님이 대단하다고 느꼈던 포인트는 이제 39페이지에 나오는 독서 교실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네. 작가님이 아이들이 들어오면 겉옷 시중을 들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벗을 때 받아주고 입을 때 이제 팔을 껴주는데 네.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좋은 곳에 갔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대접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아이들은 좋은 대접을 받았을 때 자기도 그렇게 대접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네네. 그래서 좋은 대접을 해줄수록 그 아이가 좋은 어른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서비스를 받으면 아이들이 뭔가 그래 나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약간 이런 태도를 보일 때 너무 귀엽다고 정말로요. 네, 또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작가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아이들이 뭔가 귀엽고 가끔은 너무 귀여우니까 약 올려도 되는 존재로 이렇게 소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끝부분 쪽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아이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작아도 한 사람의 몫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쟁점이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어떤 돌발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이들이 그냥 장난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보다 키가 작고 이런 눈 같은 게 시야각이 좁기 때문에 많은 곳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눈대 중에서 횡단보도나 이런 교통 법규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생명과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그걸 바꿔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또 그치 이게 뭐 어린이들이 귀엽다고만 해서 그걸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서 저는 읽음 내내 되게 즐겁고 힘이 나고 또 이런 어른이 되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귀엽습니다. 네네, 진짜 책이 생각도 많아지고 또 귀엽고 되게 좋은데 제가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옛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사실 짜장면 시키면 다 먹은 용기를 내주는 게 되게 자연스러웠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씻어서 내놓으면 알아서 수거를 해가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개념이 또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카페 갔을 때 플라스틱에 담아서 먹었던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어느새 이렇게 익숙해졌나 그냥 좀 다시 옛날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어린이라는 세계의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표지도 표지지만 보는 내내 너무너무 귀여운 책이라서 맞아요. 글을 너무 많이 읽어보고 싶어지는 그런 책이었어요. 네네, 진짜 삶이 피폐할 때 읽으시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책입니다. 너무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뭔가 야심차게 재활용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 저희 청취자분들도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인스타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재활용에 관한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종이 선물이라는 작가님이 계신데 네. 그 작가님도 제가 우연히 그 텀블벅 프로젝트를 발견해서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 안 쓰는 혹은 모아두었던 병뚜껑을 선물 작가님한테 보내면은 그걸로 실링 왁스를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도 재활용이 가능하구나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만의 재활용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또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